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투자에 핵폭발을 터뜨려드릴 핵점 대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SKC 주주 여러분들. 자, SKC 어제 이어서 한 번 더 하락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꺾이는 추세가 나오고 있는데 지지 라인을 돌파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1차 지지 라인을 돌파하면서 하락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SKC 주주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좀 착잡하죠. 마음이. 만약에 고점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사실 도대체 얼마까지 떨어질 것인가? 그럼 내가 추매를 어디서 해야 될 것인가? 또는 내가 이제 예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떨어졌을 때 더 사야 되나? 아니면 어디까지 올라갈까? 이것이 가장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차트와 이 추세 캔들로 인해서 당분간의 흐름은 어떻게 이어질고, 그 다음에 목표가는 얼마, 즉 매도는 어디서 하면 좋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포인트를 맞춰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영상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C 같은 경우는 지금 지지 라인을 사실 한번 반등을 받았어요. 자, 제가 추세선을 하나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반등을 한번 받고, 그리고 또 이 라인이죠. 여기 정확히는 12만원 라인입니다. 12만원 라인에 한번 또 이제 지지 라인을 받아요. 근데 고점을 이제 여기서 찍긴 찍는데 정확히 평균 고점은 여기입니다. 자, 16만원이죠. 오케이, 제가 이제 추세선을 찍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심리적 지지 라인이 사실상 12만원이었는데 12만원은 뚫렸어요. 뚫리고 그 다음 심리적 지지선이 어디냐면 바로 11만원, 정확히는 121선이 지지 라인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11만원이 될 겁니다. 별 차이는 안 나요. 그냥 딱 잘라서 11만원이라고 할게요. 이게 이제 지지 라인이에요. 그리고 10만원대까지 떨어지면은 그때는 사실 앞전에 있는 상승분을 반납할 정도의 큰 하락이 오는 거죠. 근데 그러면 추세 자체가 그렇게 떨어지는 하락이야 라고 했을 때 저는 좀 반대 의견인 게, 왜냐면 우리가 제가 지금 여기 12만원부터 16만원의 추세선을 그어놨어요. 근데 여기다가 빗금을 쳐볼게요. 빗금을 쳤을 때 지금 어떻습니까? 이 안에서 계속 움직이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즉 지금 한번 박스권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12만원만 제대로 터치해주고 여기서 기술적인 반등이 한 번만 나와준다면, 그러면 이 박스권 안에서 사실 계속 놀 거다. 그러면 이 박스권 안에서 놀면은 지금 이 자리는 뭐다? 결국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다. 다음 거래일에. 왜 반등이 나올 수도 있냐라고 한다면은 주말간에 일단 이슈를 보긴 봐야 돼요. 하지만 그럼에도 반등을 얘기하는 이유는 바로 매수 신호기 때문입니다. 매도 신호가 한번 뜨긴 했지만 그래도 매수 신호가 더 많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매수 신호는 제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헤지펀드 애들이 매집할 때 쓰는 신호거든요. 그 신호가 떴고, 그 다음에 골드존이 떴어요. 이 골드존은 정확히는 메이저 자금이 유입되어야 발생하는 신호입니다. 앞전에 이렇게 계속 뜨듯이, 그쵸? 자, 앞전에 매수 신호 뜨고 골드존 뜨고 어떻게 됐습니까? 폭등 갔죠? 그 다음에 다시 매수 신호 뜨고 골드존 뜨니까 떴죠? 자, 그 다음에 매수 신호가 뜹니다. 근데 요때 하락이 나와요. 이거는 누가 봐도 시장이 떨어진 거죠. 시장이 떨어진 거. 그러니까 SKC의 잘못이 아니라 시장의 악재로 인해서 사실 주가가 낙폭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니 도대체 너는 무슨 기법이 있길래 그렇게 말하는 거야 했을 때, 제가 이 기법을 먼저 여러분한테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골드존과 매도, 이 기법을 먼저 설명드리고 다시 SKC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럼 이제 기법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핵점 기법입니다. 핵점 기법. 자, 핵점 기법이 무엇인가라고 한다면 세 가지 신호를 가지고 우리가 주식을 매매하는 기법을 말합니다. 자, 이 매매 기법, 핵점 매매가 뭐냐면, 일단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골드존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이 골드존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기관, 증권에 메이저 자금이 유입되어야지 발생되는 겁니다. 즉 개인들이 아무리 돈이 많이 들어온다 한들 이때 생기지 않아요. 메이저 자금이 발생해야지 생기는 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매수 신호와 매도 신호가 있습니다. 자, 핵점 매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의 헤지펀드 애들이 저점 매집할 때, 그 다음에 이제
고점에서 분할 매도할 때 이때 생기는 게 이 신호예요. 근데 한 가지 공식이 있어요. 이제 이 공식만 알면은 정말 끝입니다. 매수 신호, 즉 헤지 펀드 애들의 매수 신호가 뜨고 10거래일 안에 골드존이 발생한다. 그러면 결론은 폭등.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헤지 펀드 애들이 매집을 하고 10거래일 안에 골드존에 메이저 자금이 유입된다. 그럼 폭등입니다. 자, 그래서 제주반도체 한번 볼까요? 매수 신호 뜹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9거래일 안에 골드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폭등. 그리고 바로 분할 매도 신호도 나오죠. 여러분, 이게 바로 논리와 기법으로 하는 주식이에요. 논리와 기법이 들어갔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온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굉장히 쉽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매수 신호가 뜨고 10거래일 안에 골드존이 발생했다. 그러면 폭등. 그 중간중간에 뜨는 매도 신호는 말 그대로 분할 매도, 전량 매도가 아닙니다. 절대 분할 매도 신호예요. 그래서 분할 매도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순수하게 퍼센테이지만 따져볼게요. 자, 매수 신호가 발생하고 그냥 최고점까지 갔다고 했을 때 순수하게 퍼센테이지만 얘기하는 겁니다. 퍼센테이지를 보면은 236.49%네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겠죠?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의 시야가 조금 트이셨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다 설명드렸어요. 골드존, 그리고 매수 신호, 매도 신호. 중요한 건 매수 신호가 2번 뜨면서 지금 하락이 나왔지만 결국 세력들의 매도 신호는 뜨지 않았다는 거죠. 이건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반등 구간에서 11만 원이 됐든 지금 12만 원에서 다시 반등을 하던, 정확히는 11만 9천 원이죠. 한번 뚫렸으니까. 하지만 여기서 다시 반등이 나온다면, 그러면은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 이런 과매도 구간에서의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은 사실상 단기적인 추세 전환도 가능해요. 그럼 이 추세 전환이 나왔을 때, 여기서의 추세 전환이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문제는 그거죠. 이 자리가 정말로 추세 전환을 이끌 수 있는 자리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근거를 제가 여러분한테 제시해야겠죠. 이 추세 전환이 나올 수 있는 근거. 그 근거를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SKC의 이 추세 전환이 가능한 근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여러분들한테 입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을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테스입니다. 그 근거가 맞는지 제가 보여드리려고 해요. 일단 이 테스라는 종목은 최근에 최고가를 찍으면서 큰 재미를 본 이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골드존이 발생합니다. 메이저 자금이 유입이 돼요. 네, 날짜상 이때가 4월 이제 거의 초중순이죠. 초중순. 요때 이제 메이저 자금이 유입이 됩니다. 골드존이 발생하죠. 그때 매수 신호가 떠서 저희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신호를 다 발송해 드렸습니다. 매수 신호가 떴다. 테스라는 종목에서. 자, 그래서 여기 평단가 말씀드렸고 이제 쭉 갑니다. 쭉 가는데 매도 신호가 중간에 떠요. 요런 거는 여러분, 이때 매도 신호가 뜨는 것은 사실상 무시하는 매도 신호도 있어요. 분명히 매도가 강하게 일어날 때도 있는데 이 헤지펀드 애들이, 근데 짧게 일어나는, 즉 숏의 형태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숏의 형태로 나오는 경우는 그냥 무시합니다. 왜냐면 결국에 단타라는 얘기하니까. 근데 이때 테스라는 기업은 사실 단타 칠 기업이 아니라 반도체의 소부장 기업으로서 조금 더 우리가 해지의 느낌으로, 만약 반도체가 가는데 반도체가 힘이 빠질 때는 해지의 느낌으로 제가 진입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겁이 날 일이 없었죠. 이거를, 이 매도 신호를 숏인지 아니면은 크게 치는, 이제 좀 매도를 크게 치는 건지, 요런 거는 이제 말 그대로 주식의 경험과 이제 과학으로 또는 논리, 기법, 이런 걸로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걸로 파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크게 앞전에 매도 신호는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그래서 두 번째 매도 신호, 세 번째 매도 신호 다 무시합니다. 다 무시하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자, 첫 번째 매수 신호 드렸을 때 그 이후로 가면은 충분히 여기까지 올라왔죠. 올라왔는데 이때 근데 매수 신호가 한 번 더 뜹니다. 제가 얘기해요. 춤에 가시죠. 신호를 한 번 더 드립니다. 춤에 갔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오르죠. 요때 매도 신호 떴지만은 요거는 무시했습니다. 왜? 숏이니까요. 그냥 짧게 치고 빠지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가다가 한 번 더 주춤합니다. 박스권 요때 매도 신호. 요때가 아마도 이때는 1차 분할 매도를 했을 거예요. 분할 매도. 자, 하지만 1차 분할 매도 뭐 오케이. 자, 요때 세력들 따라가면 됩니다. 결국 헤지펀드 애들 그런 세력들 매수하고 매도하는 거 다 따라가면 됩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매도는 무시하고 이제 이렇게 좀 크게 칠 때 요때 1번 분할 매수를 했구나. 첫 번째 분할 매수를 했구나. 오케이. 분할 매수하고 좀 더 지켜봅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기업이 제가 기업 분석도 한다 그랬죠. 가치 분석도 합니다. 좋아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매수가 두 번째 또 들어가요. 네, 총 세 번째 들어가죠. 그러니까 세 번째 매수가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자, 그리고 폭등하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얘네가 2차 분할 매도를 합니다. 2차 분할. 이때 전량이 나가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들어오는 금액은 여러분 사실상 개인들이나 기관 뭐 이쪽이 더 컸지 이쪽 애들이 이 메이저 자금이 사실상 다 털어 나간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개인들이 여기서 호재로 인해서 돈을 더 집어넣으니까 결국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이때 고점을 돌파해버리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추세선을 한번 그어봤을 때 여기죠. 여기서 매수했습니다. 자, 여기서 매수해가지고 최고점까지 이렇게 했을 때 자, 퍼센트를 봐야죠. 퍼센트가 몇 퍼센트가 나오냐 했을 때 168%가 나옵니다. 이게 여러분 이런 게 주식이다.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국 논리 그리고 기법으로 만들어낸 과학이죠. 주식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골드존 뜨고 핵점 매수 신호 뜨고 매도 떴을 때 내가 어떻게 정말 신호만 받으면 되죠. 사실상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신호만 받으신 거예요. 메이저 자금 유입됐습니다. 자, 그리고 매수 신호 떴네요. 매도 신호 떴지만 이거 무시할게요.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한 번 더 떴는데 요때는 1차 분할 매도입니다. 네, 분할 매도예요. 자, 여러분 분할 매도 어느 정도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 여러분 세 번째 매수 들어갑니다. 세 번째 매수. 그리고 분할 매도 떴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더 버티겠습니다. 왜? 가치가 충분히 밸류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고점 떴죠. 어떻게 됐습니까? 이때 퍼센트 몇 퍼센트라고요? 168%라 이 말이죠. 이런 걸 여러분 우리는 기대하면서 해야 된다. 이게 근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방금 테스 같은 종목이 또 없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히든 종목 있잖아요. 히든 종목 있습니다. 자, 지금 테스 차트랑 볼 때 어떻습니까? 골드존 발생했죠. 골드존 발생하고 매수 신호 발생했습니다. 네, 그리고 살짝 올랐을 때 매도 신호 떴지만은 네, 전혀 걱정 안 하죠. 네, 걱정 안 합니다. 자, 그리고 매수 신호 또 뜹니다. 그러면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메이저 자금이 유입이 되고 매수 신호가 떴다라는 것은 결국 매집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매집이 쭉 이어집니다. 쭉 이어지면서 결국 횡보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 테스 같은 그런 이제 종목에 이 친구 역시도 가치 분석은 제가 이미 끝났어요. 그러면 호재가 하나 터뜨려 준다면은 정말 핵폭발에 딱 터뜨릴 버튼 하나만 눌러준다면 사실 이 친구 여기서 매수 신호 돼 있고 매집 돼 있으니까 한번 크게 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주식은 논리와 기법으로 해야 돼요. 그 논리와 기법은 네 말씀드렸지만 골드존 그리고 이제 헤지펀드 애들이 매수하고 매도하는 요 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만약에 혹시나 이 히든 종목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위에 있는 제 번호 010-3489-2925번으로 핵점 핵점이라고 치기가 너무 귀찮아요 하시는 분들 그럼 그냥 숫자 1번이라고 쳐서 보내주셔도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를 얻어가는 거죠. 아까 1번이라고 보내주신 분들은 이 제 신호 수식도 받아가시는 거고 히든 종목도 받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돈 안 받습니다. 무료로 드리는 거니까요. 그냥 알려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제 연락처 3489-2925번으로 문자 주셔가지고 이제 수식도 받아가시고 히든 종목도 알아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핵점 기법, 이 골드존과 핵점 매수 매도, 이 핵점 기법으로 과연 실전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증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상장입니다. 네,
키움증권에서 나온 상장이고요. 네, 1억대회 탑10. 네, 보시면은 여기 닉네임, 네, 중간에 제가 모자이크 처리는 했지만 여기 닉네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키움 영웅전 2023년 3월. 네, 이렇게 네, 다 있고요. 감사장도 받았습니다. 자, 이거 이렇게 상장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터넷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조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실제 인터넷 사이트고요. 뭐 조작이나 그런 게 불가능한 실제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2023년 3월에 제가 이제 거의 탑10 안에 들었으니까요. 그러면 2023년 3월로 가보겠습니다. 2023년 3월입니다. 여기서 이제 갔을 때 보시면은 2023년 네, 1억 대회 여기 탑10 에 방금 여기 보이시죠? 여기. 자, 그래서 이거랑 다시 상장을 보여드리면은 이 상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전에서도 핵점 기법이 검증이 됐다. 요걸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에게 제가 근거와 그리고 자신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장도 보여드렸고 제가 근거도 보여드렸어요. 핵점 기법에 대한. 그러면 현재 구간이 왜 추세 전환이 가능할 수 있을지 그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려야겠죠. 그럼 그 전망은 SKC라는 우리가 기업을 봐야 돼요. 자, SKC가 어떤 기업입니까? 사실상 반도체 유리기판, 그 다음에 동박을 주로 생산하는 기업이라는 건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SKC의 뒷면을 봐야죠. 우리가 잘 모르는 거.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SKC의 가장 확률이 높은 시나리오는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11만원에서 12만원의 바닥을 확인한 다음에 유리기판, 즉 이제 곧 있을 2분기 실적을 기반으로 한 랠리죠. 2분기 실적으로 기반으로 한 랠리. 왜냐면 현재 진행 중인 게 하나 있는데 그거는 뭐 다들 알다시피 1.2조 원 규모의 유증이죠. 이 유증에 대한 불확실성이 마무리가 되면 사실상 2분기 ESS, 우리가 데이터 센터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지금 최근에는 가장 중요하죠. ESS용 동박이 판매가 확대되고 그리고 유리기판에 대한 우리가 고객사 인증 관련 구체적인 소식이 가시화될 경우, 그러면은 정확히 말하면 빠져나갔던 돈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뭐라 그랬습니까? 시장이 빠진 거라 그랬죠. 코스피가 9천 찍고 그냥 차익 실현 매물로 돈을 한번 다 싹 다 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수급이 빠져나갔다는 얘기인데 이 수급이 다시 한번 돌아왔을 때를 생각해야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외인과 기관이 대형주로 이렇게 수급 쏠림이 발생했을 때, 근데 그 수급 쏠림이 다시 이렇게 끌고 와가지고 이쪽으로 모였을 때, 그러면은 거래량을 동반해서 매집봉을 한번 띄우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매수 신호 들어왔다고, 그리고 골드존 들어왔다고 매집봉 띄우면서 전고점 향해서 한번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뭐 때문에? 총정리하자면 2분기 실적 랠리와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지금 다시 한번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이나 실적 랠리가 발표되기 전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여러분의 평단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죠. 지금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어떤 분은 18만원, 16만원, 17만원, 15만원 다양할 겁니다. 근데 15만원대, 16만원, 17만원, 18만원대 여러분들에 따라서 전략이 다 달라요. 왜냐면 이 친구가 정말 14에서 15로 다시 돌아온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누군가에게는 손실이고 누군가한테는 수익이에요. 근데 그러면은 그분들에게 더 똑같은 전략을 제가 말씀드리면은 그게 맞겠습니까? 아니겠죠. 여러분의 평단과 비중에 따라 전략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제 영상 보시는 SKC 주주분들께서는 지금 여기 위에 있는 제 번호 010-3489-2925번으로 SKC라고 해가지고 평단 그리고 비중 이거를 지금 연락처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SKC의 평단과 비중이 얼마인지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주말도 반납하고 여러분들에게 각자 가격대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순차적으로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주셔서 여러분들 지금 다음에 2차 랠리 오기 전에, 실적 랠리가 오기 전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추매를 하던지 아니면은 새롭게 매수를 하던지 아니면은 다시 내가 일부 매도를 하던지 이 계획을 짜야 돼요. 그게 바로 전략입니다. 이 기회를 절대 놓쳐선 안 돼요, 여러분. 진짜 아시겠죠?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참고로 무료입니다 여러분. 여기 대놓고 적겠습니다. 무료, 돈 안 받아요. 돈 안 받고 무료로 SKC 평단 비중 남겨주시면 확실하게 대응 전략 짜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문자 보내주세요. 요거 한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후회는 뒤를 돌아보게 만들지만 기회는 앞을 보게 만들어요. 여러분, 지금 뒤를 돌아볼 게 아니라 이제 SKC의 앞을 보고 우리가 다음 전략을 꾸려 나가야 될 때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네, 여러분,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